KT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직접 지원 서류를 KT 측에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성태 의원 이외에도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의 채용 부당 청탁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의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김성태 의원 등 다른 유력 인사들의 소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KT 채용 비리,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이잖아요. 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일단 7년 전 사건의 제일 중요한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려면 증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KT가 인사팀이 그렇게 잦은 이동이 없어서 인사팀 구성이 거의 그대로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서 그 당시 2012년 채용 관련 서류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서유열 홈 고객부분 사장하고 그다음에 김상효 인재경영실장, 그러니까 전무죠. 이 두 명을 구속 기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임원 두 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전직 임원들의 입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총 이제 의혹이 9건 정도 있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그중에 한 5건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임원들을 이제 구속 기소하고 그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임원들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사 담당자들이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소환도 임박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총 9건 중에 5건 정도가 이제 검찰이 유의미한 그러니까 특혜 채용 정황 자료들을 확보했다는 거고 진술도 확보했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전무는 보통 이 서유열 홈 고객부문 사장 KT 사장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고 그 이 서유열 사장은 총 4건의 특혜 채용에 관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KT 사장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윗선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석채 회장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석채 회장에 관련된 정확한 진술이 나왔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서유열 사장 선에서 지금 정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더 윗선에서 지시가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석채 회장도 조만간 뭐 일단 참고인 신분일지라도 소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9건 정도가 특혜 채용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중에 5건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빙산의 일각이다. 좀 더 파면 강원랜드에 버금갈 만한 굉장한 것들이 많이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유독 KT의 이런 부정 채용, 특혜 채용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KT가 민영화됐죠. 네. 근데 그 민영화가 무늬만 민영화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KT 아시겠지만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이 지나면 다음에 항상 KT와 관련된 의혹들이 나왔던 것 다 기억하실 텐데. 낙하산 인사들도 꽤 있었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뭐 회장이나 이사들 주식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스톡옵션만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나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KT의 업무 특성상 국회 상임위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럼 거기 관련된 로비 필요하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임원들 입장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거기서 뭘 잘못해서 기소가 되거나 하면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앞길을 위해서 무언가 윗선 아니면 정치권 뭐 이런 쪽에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구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 하에서는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은 생각보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것도 2012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무언가 이 민영화와 관련된 구조를 정확하게 바꾸던가 정부의 통제력을 좀 약화시키지 않는 이상 이런 그 KT 내부의 이제 비리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른 2011년 4월에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고 그 이듬해인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김성태 의원이 딸의 서류를 직접 KT 사장, 당시 서유열 사장이 되겠죠? 이 사장이 전달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공소시효 때문에도 뭐 이게 처벌이 어렵지 않겠느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성태 의원은 지금까지 딸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철저하게 부인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일단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서유열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직접 딸의 채용 서류를 건넸다는 건데 이제 그랬다면 그건 업무방해 혐의에 이제 구체적으로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검찰도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2011년 4월에 계약직이 됩니다. 이제 네. 딸이. 근데 이 업무방해죄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면 7년이면 2018년이면 완료가 됐죠. 작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약직에 입사할 때만 서류를 건네고 그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론상 공소시효가 완료했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은 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네. 있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 4월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2012년 하반기에 정규직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럼 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무언가 김성태 의원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검찰은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게 된다면 이 범죄 시, 그러니까 범죄 행위의 종료 시가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 시로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소시효 7년이면 아직 남았죠. 네. 2019년 하반기까지니까 지금 그래서 검찰도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확인이 된 다음에야 아마 김성태 의원을 소환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 당시 네. 서류 심사와 적성 검사는 건너뛰었고요. 네, 그렇죠. 인성 검사에서도 탈락을 네, 했는데 그렇죠. 최종 합격이 됐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특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김성태 의원이 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수사하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11년 4월 계약직 입사할 당시에 서류 건넨 게 끝이라면 처벌 네.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 이후에도 무언가 김성태 의원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뭐 청탁을 했다라거나 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과정을 다 건너뛴 거잖아요. 네. 다 건너뛰고도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왔다면 그러면 이제 김성태 의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완료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입사하게 된 그 배경에 김성태 의원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숙제입니다. 네,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네. 지인의 딸도 네.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네. 최종 합격이 됐다고 하고요. 자, 앞으로 검찰 어떤 부분에 수사에 초점을 네. 맞추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채용 과정에서 5명 정도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좀 사실상 말도 안 되게 채용이 됐다는 부분이 확인이 네. 됐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성시철 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딸에 관련된 얘기도 지금 나오게 된 건데 일단 확인을 이제 검찰에서 해야 되는 건 그러면 이 구체적인 채용 과정에서 이 당사자들이 어떤 청탁을 하고 어떤 부탁을 했고 그 관련된 진술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혹이 일었던 9명 중에 5건만 네.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머지 4건도 이상한 정황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은 수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